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지만 칫솔질을 꼼꼼하게 한다고 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사실 이를 열심히 닦아도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칫솔의 손잡이 부분에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나 고무 같은 부착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칫솔은 사실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칫솔이 제대로 손에 맞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칫솔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의사 이지훈입니다. 오늘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칫솔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면서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칫솔질은 단순히 음식을 닦아내는 것 이상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접시가 깨끗해져도 그 상태가 끝이 아닙니다. 접시를 손으로 만져보면 미세한 기름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칫솔질도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그 속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치석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은 그저 표면적인 청결을 넘어서 치아에 붙은 세균막을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과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칫솔질을 통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충치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열심히 닦는데도 충치가 생겨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루에 3번 칫솔질을 하라는 권장사항에는 잇몸 질환 예방과 충치 예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과 교과서에 따르면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홈에서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 홈은 칫솔모가 제대로 닿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씹는 면을 열심히 문질러도 충치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씹는 면을 문지르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자신의 치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금니에 금속, 레진, 세라믹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충치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조금은 안타깝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금속, 레진, 세라믹 등 치아에 붙여진 재료들에 대해 과도하게 문지르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칫솔질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의 작은 홈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치과에서 치아홈 메우기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씹는 면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주 좁은 틈에서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치아 양쪽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충치 예방에 중요합니다. 결국 치아 구조가 단단하면 충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씹는 면을 문지르는 것이 성인이 되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자신의 치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금니에 금속, 레진, 세라믹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충치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조금은 안타깝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금속, 레진, 세라믹 등 치아에 붙여진 재료들에 대해 과도하게 문지르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칫솔질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의 작은 홈을 메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치과에서 치아홈 메우기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씹는 면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주 좁은 틈에서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치아 양쪽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충치 예방에 중요합니다. 결국 치아 구조가 단단하면 충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충치 예방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아홈을 메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소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충치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치아를 관리할 때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칫솔을 사용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면적입니다. 칫솔모가 많을수록 치아 표면과의 접촉이 넓어집니다. 또한 칫솔모 끝부분이 뾰족하게 처리된 미세모가 좋습니다. 이런 미세모는 더 많은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칫솔의 크기도 중요한데 너무 큰 칫솔은 구석구석 닿기 어렵기 때문에 칫솔 머리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칫솔 손잡이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많이 볼 수 있는 손잡이는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힘을 주어 닿도록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손잡이로 마치 연필처럼 잡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형태는 손에 잘 맞고 더 안정적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볼펜을 잡듯이 칫솔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각형이나 팔각형 모양의 칫솔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치아를 정교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칫솔대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예전에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가 귤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맛이 이상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치약의 거품 성분과 과일의 산이 반응해서 떨떠름한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거품을 내는 성분의 이름은 소디움 라우릴 서페이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입니다. 현재 집에 있는 치약을 뒤집어 보면 작은 글씨로 성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라우릴 황산염 또는 소디움 라우릴 서페이트가 들어있다면 그 성분이 바로 우리가 느낀 그 귤 맛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성분은 몸에 그리 좋은 성분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품이 나면 기름때를 제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나야 깨끗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거품은 오히려 칫솔이 미끄러져서 세균막을 정확하게 닦아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칫솔질을 매일 하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는 기름때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두세 번 칫솔질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거품 성분을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다른 점은 거품이 덜 나는 치약이 입 냄새를 좀 더 잘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내염이나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소디움 라우릴 서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할 경우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약을 구입할 때 성분을 확인하고 거품이 적게 나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렌지 주스를 마신 후 입안에 이상한 맛이 난다면 그 치약은 사용을 피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불소입니다. 불소는 치아를 보호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치약에 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실제로 치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통해 치아의 표면에 불소를 코팅하고 이를 통해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치약의 본래 목적입니다. 나머지 성분들은 주로 향료나 맛을 낼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치약을 선택할 때는 불소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소의 농도는 별표 ppm, 부분당 100만, 별표 5로 표시됩니다. 만약 최근 3년 내에 충치 치료를 받지 않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불소 농도가 900에 1000 ppm 정도인 치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면 충치가 자주 발생하거나 나이가 들어 치아의 뿌리가 드러난 경우 불소 농도가 1500 ppm 정도인 치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불소 농도를 포함한 치약은 1450 ppm입니다. 치약을 고를 때 반드시 불소 농도를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칫솔질 시간은 보통 3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석구석까지 치아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후 접시를 설거지할 때처럼 충분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오늘 먹은 음식에 따라 칫솔질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은 후에 설거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샐러드처럼 드레싱도 없이 간단히 먹은 음식은 설거지가 금방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칫솔질도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칫솔질을 할 때, 이제 다 닦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칫솔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나면 다 닦인 줄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날은 30초만 칫솔질을 하고 또 어떤 날은 10분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칫솔질을 2번 한다면 한 번에 꼼꼼히 칫솔질을 할 때는 1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칫솔질을 얼마나 제대로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칫솔질 시간은 약 45초로 조사되었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이라니 사실 3분은 매우 긴 시간이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치과 질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칫솔질의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도구 선택입니다. 칫솔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칫솔모가 많은 칫솔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필처럼 잡는 것입니다. 칫솔을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입을 벌리고 칫솔질하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닦아야 할 곳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입을 벌리고 한 군데씩 집중해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여러 곳을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개씩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치아와 잇몸 경계부를 닦는 것입니다. 칫솔질은 단지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도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칫솔을 잇몸 쪽으로 기울여서 부드럽게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칫솔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칫솔질을 하시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중요한 점은 한 개씩 꼼꼼하게 닦는 것입니다. 칫솔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칫솔을 떼어서 다른 치아로 이동하시고 칫솔을 90도 또는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밀착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치아를 정성스럽게 닦으면 대략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평생 임플란트 없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더라도 치아와 치아 사이의 빈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칫솔모가 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공간을 닦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치간 칫솔을 적절히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 구멍을 찾아서 부드럽게 밀어넣고 빼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아 사이에 맞는 치간 칫솔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이즈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동 칫솔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손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즉 치아에 닿는 접촉 횟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동 칫솔은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실 때는 마치 밖에서 빗자루질을 할 때처럼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칫솔이 치아에 닿을 때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진동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실 때 칫솔이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치아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 칫솔은 힘을 빼고 올려놓기만 하셔야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는 힘을 주지 않고 칫솔을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칫솔을 올려놓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소리가 나는 것은 두 물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프라이팬을 철수세미로 문지르면 소리가 나는데 이는 세미가 닳고 반대로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칫솔질을 할 때 소리가 난다면 이는 치아가 손상되거나 칫솔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칫솔을 너무 세게 사용하면 칫솔이 일주일 만에 망가지거나 한 달 후에는 칫솔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칫솔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보다 치아가 손상되는 것이 더 문제이죠. 칫솔이 망가는 것보다 치아가 손상되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프라이팬도 스폰지로 닦으면 긁히지 않듯이 칫솔도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닦으면 칫솔과 치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면적입니다. 칫솔이 치아에 정확하게 닿아서 세균막을 부드럽게 흔들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칫솔질 전과 후에 물을 묻히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칫솔에 물을 미리 묻혀야 할지 안 묻혀야 할지, 그리고 헹구는 횟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칫솔질을 할 때는 입안에 이미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미리 묻히는 것과 안 묻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치약의 연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을 미리 물에 적시거나 손으로 가볍게 털어낸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질이 끝난 후 헹구는 횟수에 대해도 많은 정보들이 떠도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헹구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라 칫솔질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점입니다. 칫솔질을 한 후 치약에 포함된 불소는 치아를 딱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불소가 치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헹구지 않거나 적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불소가 치아에 더 오래 남아있을수록 충치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헹구지 않고 불소를 남기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불소가 남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에 치약을 너무 많이 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만 짜서 사용하시면 되며 한 알이 완두콩 크기 정도가 이상적인 양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사용하되 칫솔질을 오랫동안 해주셔야 불소가 충분히 치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헹구지 않으면 불소가 더 오래 치아에 접촉하여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약을 적은 양만 사용하면 칫솔질 후에 치약의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한 맛이 나는 치약을 선호하는데, 이는 마치 목욕을 하지 않고 향수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한 향이 나는 치약일수록 칫솔질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너무 자극적인 치약을 사용하면 불소가 충분히 치아에 접촉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향이 자극적이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시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불소 접촉을 얻을 수 있고, 칫솔질 후 헹구지 않으면 다음 음식을 먹을 때까지 치아가 계속 딱딱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치약 뒷면에 자기 전에는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나서 물로 헹구지 말라는 권장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오랫동안 치아를 고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고장난 치아를 치료하고 요즘은 임플란트를 심는 등 치료 방법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일부 치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깨끗하게 치아를 닦으면 치과 의사나 보험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치아로 평생 살 수 있다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2023년에는 그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강의에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별표 건강한 치아는 깨끗하게 닦기만 하면 대부분의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별표입니다. 이는 바로 개인의 일상적인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건강한 치아로 오래도록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